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아기가 생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에 딸이 태어났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지만 그럭저럭 맞추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마다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족 여행도 가면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매사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딸이 6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경제적인 문제로 차 안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이틀 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소문 끝에 아내와 딸의 행적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6개월이 될 무렵부터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딸은 제가 기르고 싶은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 아내분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딸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그 사연자분께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 관계는 있지만은 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사연처럼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은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끝이 나고 별도로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재산 분할 혹은 양육권 지정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혼 관계에 이제 말하자면 부당 파기로 인한 소송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상대방이랑 연락이 돼야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대응을 하고 이래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 두절도 재판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혼 관련 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판 참여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더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연자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뭐 어떻게 재판을 전혀 불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을 소명을 하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관련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 관보 이런 데 기재를 하고 말하자면 송달이 된 걸로 송달 간주하는 이런 송달 방법이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 민법 840조 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들고 있고 또 5호만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또 840조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 가출하여 연락 두절하고 별거를 오래 이어가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거나 사실혼이라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혼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혼인관계는 존재하였던 거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한쪽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는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혼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배우자 연락 차단하고 아이와 아빠를 1차 만나지 못하게 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지금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서 연락 두절이에요. 예. 위자료 판결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위자료 판결은 나올 것 같지만은, 네, 또 판결과 집행은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이 경우에 상대방과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과 집행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수표도 부도수표 이런 것처럼 그저 판결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하지만 지연이자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판결 받은 날로부터 12%, 연 네.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데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지연이자까지, 원금의 지연이자까지 덧붙여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상대방과 연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친권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의 나이가 어린 것 같고 또 아이는 엄마랑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그 아이 현재 양육 상황 그리고 아이의 복리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상대방 잘잘못이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아이가 엄마가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사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연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본인 책임으로 사실혼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이도 너무 보고 싶고 직접 키우고 싶은데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한테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제 공동 친권이 된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없을까요? 현실적인 양육자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의 경우에는 그 아빠인 사연자님을
그 공동친권자로 지정을 해서 상대방과 사연자님이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공동친권이 돼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인연은 이어갈 수 있게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채 해외 나가 있는 아내와 이제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하시는데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이제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연락 두절로 인해서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 파기의 귀책 사유가 이제 상대방한테 있으니 위자료도 인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양육자로 이제 사연자님이 지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동 친권자로는 이제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전셋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집주인을 향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건수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최후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전세로 가게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서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주소지를 다시 이전해서 나가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이제 신청이 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 등본에 소위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라고 이제 기재가 되니까 이 임대인은 전세 기간 끝나도 전세금 반환을 제대로 안 해줬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새 세입자를 확보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에 이자까지 더해 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집을 포기하라고 하는 매우 강한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마빈 게이의 Where Are We Going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